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이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살고 있다기보다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15년 전 저는 한국에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35년을 다녔죠. 성실하게 묵묵히. 큰 꿈은 없었지만 그럭저럭 살만 했어요. 아내 영자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자식은 없었어요. 영자 씨가 젊었을 때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58세 되던 해 영자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미국 가서 살자.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미국이냐고 했죠. 하지만 영자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내 친구 순이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 청소 일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번대. 거기서 몇 년만 벌면 노후 걱정 없을 거야. 영자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부터 영자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영자 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이 문을 닫은 상황이었어요.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손님은 줄어들고 빚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영자 씨가 더 절실했나 봐요. 한국에서는 다 끝났어. 미국 가서 다시 시작하자. 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미국이야. 언어도 안 되는데. 하지만 영자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친구를 통해 일자리도 알아보고 비자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자 씨가 먼저 갔어요. 3개월 후에 저를 부른다고 하면서. 그 3개월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혼자 한국에서 집 정리하고 퇴직 준비하고. 영자 씨는 전화로만 여기 정말 좋다. 돈도 잘 벌린다. 빨리 와라 이런 얘기만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내를 혼자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2009년 봄 저는 한국 집을 팔고 라스베이거스로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맞나 싶어서.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라스베이거스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 안에도 슬롯 머신이 있더라고요. 짤랑짤랑 소리가 계속 들리고 사람들이 24시간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도시인가 싶었습니다. 영자 씨가 마중 나왔을 때 놀랐어요.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번쩍번쩍하고. 여보,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한국처럼 수수하게 입으면 무시당해.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한국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국 마트, 한국 은행까지. 작은 한국이 따로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언어였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주방 일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설거지나 청소 같은. 한국에서는 부장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된 거죠. 두 번째는 나이였어요. 53세에 시작하는 미국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모든 게 다 새로 배워야 하는데 머리가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도 한 달이 걸렸어요.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영자 씨의 변화였습니다. 카지노에서 일하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었어요. 저는 한국 식당에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영자 씨는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6시에 들어왔거든요. 거의 얼굴 볼 일이 없었죠. 그리고 영자 씨가 도박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 끝나고 동료들이랑 조금씩 하는 거야. 스트레스 풀려고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카지노에서 일하니까 게임을 알게 되잖아.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도 알고. 조금씩 따면 용돈벌이 된다고. 영자 씨는 자신 있어 했어요. 하지만 카지노가 직원들이 돈을 딸 수 있도록 놔둘 리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0, $200 있는 정도였어요. 용돈 정도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점점 액수가 커졌어요. $500, $1000. 어떨 때는 월급의 절반을 카지노에서 날리고 왔어요. 영자야, 이러면 안 되잖아. 돈 벌러 온 게 아니었어? 제가 말하면 영자 씨는 화를 냈어요.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서 백인들 비위 맞춰가며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한국 식당 주방에서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손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집에 와서 아내와 싸우기까지 하니까 정말 지쳤죠.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영자 씨의 도박이 심각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2,000씩 잃기 시작했어요. 거의 월급을 다 털어넣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었는데 그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영자야, 이러다가 우리 길바닥에 낳는다. 그만하자. 당신이 뭘 알아? 나는 곧 큰 거 한번 터뜨릴 거야. 그러면 다 해결돼. 영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도박 중독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정말 나빠졌어요. 영자 씨는 계속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와서 저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당신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면 내가 이럴 필요가 있겠어? 한국에서 부장질했다고 여기서도 가르치려고 해? 저는 더 많이 벌려고 노력했어요. 식당 일 끝나고 다른 곳에서 청소 일도 했어요. 주말에는 한국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버는 돈보다 영자 씨가 잃는 돈이 더 많았어요. 5년이 지나니까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 $100,000 정도 있었는데 $50,000가 남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영자야, 한국으로 돌아가자. 여기서는 안 되겠어. 제가 말하니까 영자 씨가 발끈했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한국에 돌아가서 뭘 할 건데? 우리 나이에 누가 써줘?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저는 이미 6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이러다가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는데 영자 씨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영자 씨가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한 거예요. 카지노에서 VIP 고객들에게 마커라는 걸 줘요. 일종의 외상 도박이죠. 영자 씨가 그걸 $5,000나 써버렸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영자야? 곧 갚을 거야. 내가 요즘 운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 영자 씨는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카지노에서는 가차없이 독촉이 들어왔죠.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저까지 같이 망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나아질 게 없다는 걸. 첫째, 나눌 재산이 없어요. 오히려 빚만 있죠. 카지노 마커 $5,000, 신용카드 빚 $3,000. 이혼하면 이 빚을 제가 절반 책임져야 해요. 둘째, 저 혼자 살기도 벅차요. 지금 제가 버는 돈이 한 달에 $2,800 정도인데 집 렌트가 $1,200예요. 혼자 살면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해야 하고 모든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죠. 셋째, 이 나이에 영어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플 때 누가 돌봐줄 건가요? 나중에 더 늙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이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 계속 같이 살고 싶지만 살기도 힘들고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영자 씨와의 사이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는 거예요. 사랑? 그런 건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 얼굴 보기도 싫어해요. 영자 씨는 저를 무능력한 남자로 봐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한국에서도 돈 못 벌더니 여기 와서도 그 모양이야. 이런 말을 태어나게 해요. 저도 영자 씨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돈에 미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국에 있을 때는 조용하고 착한 여자였는데.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건가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걸까? 한국에서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게 뭐가 되었을까? 여기 와서 10년 넘게 설거지하고 청소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끔 한국이 그리워요. 시장에서 흥정하는 소리, 지하철에서 들리는 한국말, 김치찌개 냄새. 여기서도 한국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그 느낌이 달라요. 고향에서 먹는 것과는 다르죠.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한국에는 집도 없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고. 저희 또래들은 다들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으며 살고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혼도 못하고 한국으로도 못 돌아가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버티는 수밖에 없구나. 요즘 제가 하는 일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에 가고 10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잠들고. 영자 씨와는 필요한 말만 해요. 밥 먹어라, 전기료 고지서 왔다, 이런 것들. 가끔 영자 씨가 카지노에서 돈을 따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서 저한테 친근하게 굴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는 스테이크 사서 먹자. 하지만 그런 날은 1년에 몇 번 안 돼요. 대부분은 잃고 와서 짜증을 내죠. 이런 생활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희망도 없어요. 이게 제 인생인가 봐요.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한국에서 온 나이든 부부들. 다들 비슷해요. 젊었을 때 꿈꾸던 미국 생활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서 살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예 노숙을 하거나 한국으로 쫓겨나기도 했거든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영자 씨가 미국 가자고 했을 때 끝까지 반대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냥 조용히 늙어갔으면 어땠을까요? 가난해도 익숙한 곳에서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런 생각도 의미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68세예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7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2년뿐이죠. 그 다음에는 뭘 하며 살 건가요? 미국에는 소셜 시큐리티라는 게 있어요.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거죠. 하지만 저는 늦게 와서 낸 게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500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걸로 어떻게 살겠어요? 영자 씨도 마찬가지예요. 카지노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으니까 모은 돈이 없어요. 우리 둘 다 늙고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들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요즘 당뇨도 심해지고 무릎도 아프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보험은 있지만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죠. 영자 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이게 제 인생이니까 끝까지 가봐야죠. 요즘 제가 위안을 얻는 건 식당에서 만나는 단골 손님들이에요. 저를 아는 한국 분들이 가끔 오셔서 철수야, 고생 많다 이런 말씀해 주실 때 그나마 사람 사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가끔 한국 뉴스를 봐요. 고향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멀리 있지만 여전히 내 나라 내 고향이니까요.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혼을 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이 결혼을 유지할 의지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젊었을 때의 모험과 나이 들어서의 모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패했을 때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없거든요. 저는 지금도 가끔 후회해요. 영자 씨를 말렸어야 했나 아니면 더 빨리 포기했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제는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평온하게 살려고 해요. 라스베이거스는 꿈을 파는 도시라고 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꿈을 깨트린 도시예요. 네온사인은 여전히 번쩍이고 카지노는 24시간 돌아가지만 저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에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영자 씨의 도박 중독도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저희 경제 상황도 나빠질 일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에는 체념이 된 건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더 이상 뭔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고요. 영자 씨가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와도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죠. 며칠 전에는 영자 씨가 또 마커를 쓰려고 했다가 카지노에서 거절당했어요. 신용 한도를 초과했다고. 그래서 집에 와서 울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미국에 온 게 아닌데 하면서. 저는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위로의 말을 해줄 기력도 없고 그렇다고 뭐라고 할 기분도 아니었거든요. 영자 씨도 이제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큰 거 한번 터뜨리겠다는 말은 안 해요. 요즘 저희 집 분위기는 그냥 조용해요. 각자 일하고 각자 먹고 각자 자고.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아요. 가끔 생활비나 집안일에 대해서만 대화를 하죠.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기도 하지만 적어도 싸우지는 않으니까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자 씨가 도박하고 와서 화풀이하면 저도 같이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런 에너지도 없어요. 가끔 식당에서 일하다가 젊은 커플들을 보면 그래도 부러워요.
서로 사랑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고. 저희도 옛날에는 그랬을 텐데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실수한 게 너무 많아요. 제일 큰 실수는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이민을 온 거예요. 50대 중반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두 번째 실수는 라스베이거스를 선택한 거예요. 이 도시는 정상적인 사람도 비정상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24시간 도박, 술, 자극적인 것들. 영자 씨 같은 사람에게는 독약이나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 실수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거예요. 힘들다고 서로에게 화풀이만 했지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피해자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며칠 전에 식당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철수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몸 조심해. 아프면 일 못하잖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아프면 수입이 끊어져요. 그러면 영자 씨 혼자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 관리에 신경 쓰려고 해요. 당뇨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일 끝나고 조금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려고 하고요. 건강이 곧 경제력이니까요. 영자 씨도 나이가 들면서 카지노 일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매니저까지 올라가서 조금은 편해졌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래 한국 사람들 중에는 벌써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이 나빠져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서요. 미국에서는 돈 없으면 제대로 된 치료도 받기 어렵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예요.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 절망적이니까요. 요즘 제가 작은 낙을 찾는 방법은 한국 드라마 보기예요. 인터넷으로 한국 방송을 볼 수 있거든요. 한국말 듣고 한국 풍경 보면서 잠시나마 고향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가끔 한국에 있는 옛 동료들과 전화통화도 해요. 다들 연금 받으며 손자 손녀들과 행복하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아직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맙거든요. 최근에는 영자 씨와도 조금씩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넓은 미국 땅에서 서로밖에 없잖아요. 영자야,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평화롭게 살자. 며칠 전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영자 씨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물론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영자 씨는 여전히 가끔 카지노에 가고 저는 여전히 그게 걱정되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크게 싸우지는 않아요. 서로 지쳤나 봐요. 이혼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대로 같이 늙어가는 거죠. 사랑은 없어도 동반자로서 말이에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젊었을 때는 절대 상상하지 못했어요. 내가 68세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도박 중독인 아내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실패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영자 씨도 문제가 많지만 혼자 두고 갈 수는 없고요. 요즘 저의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혈당 체크하고 7시에 식당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일해요. 집에 와서 간단히 저녁 먹고 한국 뉴스 보거나 드라마 한 편 보고 일찍 자요. 주말에는 한국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단조롭지만 평화로워요. 큰 기대도 없고 큰 실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영자 씨는 여전히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생활이에요. 카지노 일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생활 패턴이 안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익숙해졌어요. 며칠 전에 영자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늙으면 어떻게 할까?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모르겠어. 그때 가서 생각하자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아마 그때도 지금처럼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비록 이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볼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특별할 것도 없고 해피엔딩도 아니지만 그래도 진실한 이야기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세상에는 저처럼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니까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식당에 나가서 일할 거예요. 영자 씨도 카지노에서 일할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같은 집에서 각자의 방에서 잠들 거예요. 사랑은 없어도 미움도 없는 그런 평범한 하루들을 말이에요. 이게 68세 박철수의 라스베이거스 생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제 인생이에요.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갈 거예요.